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 이하선 회장님과 이사님들께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9대 의회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천시 의회는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시민 중심의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열과성을 다해 부지런히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겸손한 자세와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충실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25회 제1차 정례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과 일반안 등 주요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이경리 대표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를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니만큼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재적소에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 편성과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의 지표가 되고 건전하고 적정한 재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밀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지금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보훈 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튼튼한 안보가 지역과 국가 발전의 초식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폭염과 풍수의 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모두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11일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조속히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임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 진행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엄세진입니다. 제325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 집회 및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5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천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6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제천시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신청 및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접수되었으며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접수되어 총 6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 회의 위치 제50조에 따라 윤치국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세진 회계과장 윤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에 두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라 금년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17일간 진행된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5,432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1조 5,651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1.4%를 수납하였고 지출액은 1조 2,772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2.7%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총 2,879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예산액 1조 3,699억 원에 전년도 2월분 1,733억 원이 더해진 1조 5,432억 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5,651억 원으로 그중 일반 회계가 1조 3,972억 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지방세 1,009억 원, 세수입 388억 원, 지방교부세 5,790억 원, 조정교부금 등 544억 원, 지방채 14억 원, 국도비 보조금 3,517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2,710억 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액에 1,049억 원, 기타 특별액에 63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상 세출예산 지출액은 1조 2,772억 원으로 일반액의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의 동반자로서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위함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현황을 총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예비비 지출 내용으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 사업의 추진과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총 46건의 230억 7,713만 2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설 명절 대비 코로나19 방역 대책 추진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방역 물품 지원에 1,98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월 18일 반역 패스 도입 업종에서 제외된 이 미용업소의 체온 측정기를 지원하기 위해 2,965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2월 9일 2021년도 코로나19 보육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 충족자 중 대상자 선정 누락된 영유아 지원을 위해 21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2월 15일 코로나19 격리자 관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 추가 지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 등 운영비 1,596만 5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2월 22일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속 항원 검사 키트 구매 비용 5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4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천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97억 9,223만 6천 원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식품키트 택배 배송을 위해 2억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11일 충청북도의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등 8개 부서 17개 사업의 12매칭분 13억 8,925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14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재택 치료자의 식품키트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16일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키트 및 소아 확진자 재택 치료 의료 용품 구입을 위해 5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윤치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과 함께 비법정 도로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로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차 등이 다닐 수 있고 땅 위에 만들어 놓은 길을 뜻합니다. 사회 통념상 도로는 당연히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꼭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나 법적 도로는 아니지만 통행하다 보니 길이 되고 사람들이 생활이 편리하도록 누군가는 자신의 땅을 통행로로 허락하여 길이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로를 현황도로 또는 비법정 도로라고 말합니다. 비법정 도로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를 말합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비법정 도로는 일반적으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민간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목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문제는 비법정 도로가 사유지일 경우입니다. 도로 폐쇄, 통행료 부과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법정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토지 소유주 간 심한 갈등과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제천시 곳곳에서도 비법정 도로로 인한 통행권 분쟁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를 폐쇄하여 주민들이 통행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의 50% 이상이 비법정 도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막힌 길을 강제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기에 법적 근거 없이 사유재산권을 강제로 침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법정 도로의 문제는 제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비법정도로 매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토지 소유주에게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민에게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연차적인 비법정도로 매입 사업을 통하여 분쟁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 비법정도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법정도로의 전수조사 등 현황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법정도로의 연차적 매입을 통해 시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법정도로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비법정도로를 매입 해결하면 좋겠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인제군의 경우 10년에 걸쳐 매입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면 비법정도로로 생기는 갈등과 분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시 비법정도로는 주택가의 생활도로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 방안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기에 무엇보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통행이 자유롭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천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하는 비법정도로의 문제 해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치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